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나는 가족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걱정하는 사람에 대해 상당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나에게 설명했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물었다.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나에게 설명했다.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은 온통 자기 자신보다 관심이 꽂힌 사람 혹은 그와 관련된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근심하고 반응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귀한 삶을 수년간이나 허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속이 텅 빈 껍데기 같은 사람이었다. 때때로 그 껍데기조차 닳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들의 에너지는 거의 고갈되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조차 여전히 다른 누군가에게 향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들의 초점은 자신을 향해 있지 않았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일에 집착해 왔는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말한다. 당신의 머리에 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 어떤 일이 당신에게 과거의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그 어떤 문제가 당신의 생각 속으로 파고든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보통 때라면 지금쯤 전화를 해야 할 사람이 전화를 하지 않는다.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봉급날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는 봉급날 항상 술에 취해 돌아왔다. 그가 술을 끊은 지는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다시 그 일이 벌어지는 걸까? 당신은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도 없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조차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좋지 않은 일이, 아니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는 중이거나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속을 쓰리게 한다. 속이 뒤틀리고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불안한 느낌이 당신을 파고드는데 그것은 공동 의존자에게 친숙한 현상이다. 그러한 불안 속에서 걱정과 집착이 자라나고 내면에 스며든 근심은 자신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한다. 불안은 최악의 경우 두려움으로 치닫는다. 대개 두려움은 전투 준비를 끝내고 일시적으로 공포감이 감도는 비행기를 탄 것처럼 우리를 그 상태에 몰아넣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걱정은 항상 제자리를 맴돈다. 걱정은 항상 똑같이 헛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게 하는 그 본연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면서 우리를 장악한다. 우리는 이러한 걱정을 연료로 삼아서 갖가지 행동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상황들을 은폐하려고 하면서 문제를 통제하고 사라지게끔 하는 것에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한다. 공동 의존은 이처럼 걱정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집착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무엇을 느끼는지 모른다. 과거에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심지어 당신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뭔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걱정하고 집착하며 통제하는 것은 모두 환상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사용하는 속임수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정당하다고 느끼는 적절한 이유를 대며 이런 식으로 반응해 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교란해 왔던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살아왔고 그 문제들은 정상적인 사람마저도 불안과 혼란, 걱정과 집착에 빠지도록 자극했을 것이다. 우리는 문제 두성이에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문제는 알코올 중독, 섭식장애, 도박, 정신이나 정서적인 상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그러한 상황보다는 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건 역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든다. 우리가 사랑하거나 또는 걱정하는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을 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 나은 방식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방식대로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강박적으로 통제하려는 애착의 태도를 습관적으로 형성해 왔다. 아마도 우리는 통제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과 사건을 겪으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 일들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상황들이 악화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아보려고 집착과 통제라는 수단을 사용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계속 고수해 왔을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했을 때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애착되어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처럼 애착되어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우리가 무언가에 반응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집착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 의존자는 자신을 사람과 문제에 애착시키는 경향이 있다. 걱정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어. 문제를 해결할 해법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에도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책을 읽을 수도, 텔레비전을 볼 수도, 산책조차 할 수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녀가 어떤 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녀가 어떤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쏟느라 감정이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는 일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제발 신경 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를 거야. 이를 갈면서 전보다 더 악착같이.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악착같이 계속 붙들고 살아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특별한 문제에 집착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 내가 공동 의존자에게 사람이나 혹은 문제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한다고 제안하면 그들은 종종 두려움에 뒷걸음 친다. 안 됩니다.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 걱정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게 그 사람이나 그 문제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는 계속 그 사람과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묻는다. 당신이 그래야만 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당신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분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척 두려울 수도 있지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한다.